180석이라고 몰아줬는데 왜 이렇게 야당한테 끌려가지? 검찰한테 끌려가지? 이런 측면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윤석열 흔들기가 결국은 충청 민심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유추 해석도 이제 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고 있는 것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요. 3년 6개월의 법칙이 또다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권력과 맞서는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지지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가 너무 약해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윤석열 때리지 않으면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픈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30%대로 지지율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것과 동시에 또 민주당 지지율도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국민의힘보다 더 뒤처지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조사 결과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조사 자체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배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법원의 업무 복귀 명령이 내려지는 그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영향을 줬는지. 조사의 방식에 따라서 뭐 오늘 뭐 한 두세 개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두세 개 나왔는데 한 세 개 정도 나왔는데 어쨌든 하향 추세는 분명합니다. 국정 지지율이 하향하고 있고 여당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는 흐름은 있는데 여당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아까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역전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갤럽이나 전국지표조사 MBS라고 하는 조사에서는 여전히 갭이 양당 간의 갭이 10%포인트 이상 상당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사 방식에 따라서 좀 해석의 유의가 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럼 왜 빠졌느냐? 경향성 좀 하락하고 있는데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지층들, 진보층들이 볼 때는 180석이라고 몰아줬는데 왜 이렇게 야당한테 끌려가지? 검찰한테 끌려가지? 이런 측면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중도층들이 볼 때는 좀 시끄럽다, 세상이. 좀 뭔가 좀 풀리하는데 혼란스럽다. 이런 지점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리얼미터 조금 전에 한 거를 토대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몇 가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층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여성층에서 굉장히 많이 추락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전에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보통 보면 30% 정도가 아주 굉장한 나름대로 진보라 하면 20%가 중도 진보입니다. 네. 20% 중도 진보 쪽에서 이제 변화가 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충청 지역에서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추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윤석열 흔들기가 결국은 충청 민심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유추 해석도 이제 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보통 여론조사의 흐름은 지금 추미애 윤석열 갈등은 그건 촉발 요인입니다. 촉발 요인보다 기저 요인을 더 우리가 굉장히 봐야 되는데 그동안 쌓여 있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경제와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같이 혼합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고 있는 것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같이 나온 건데 결국 뭐냐면 여러 조사 기관에서 나온 거와 유추를 해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3년 6개월의 법칙이 또다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냐. 집권 5년 3년 6개월이 되면은 역대 정부 모두 다 나름대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대통령이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이게 좀 틀렸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11월 10일 이제 딱 3년 6개월이 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지금 정부가 열심히 코로나 방역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추미애 윤석열 장관의 갈등 구조가 결국 나름대로 현재 철벽 40%를 흔드는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워낙에 이제 이 사안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적 어떤 관심도도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차기 대권 후보로 꼽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중들을 향해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원내대표가 나서서 그 말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권력과 맞서는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지지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가 너무 미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 내년 초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1위가 나온 조사 결과도 있고 네. 또 10% 초반에 나온 조사 결과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식에 따라서 분명히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범야권 후보로 본다면 가장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각을 좀 세우는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오늘 한국갤럽 조사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36%인데 야권에 있는 후보는 5%밖에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계속하면 이제 고착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관심에서 완전히 그 국민의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힘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데 대한 위기감이 이제 나오는 건데 결국 이제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만이 아니라 유력한 대권 후보도 좀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라고 하는 것을 희망사항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윤석열을 때리지 않는 한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